대북 제재 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백악관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올해 안에 불체자 포함 모든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한 KCC 한인 동포회관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이 한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버겐 카운티로부터 $8,000 운영기금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원에 계류돼 있는 대북 제재 이행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청원이 백악관 위더 피플에 제기됐습니다. 주성훈 기자입니다.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 위더 피플에 대북 제재 이행 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이 네티즌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최근 야만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단합된 행동과 관심을 촉구했다며 미국은 자유세계 지도국으로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재 하원에는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막고 인권 상황 개선을 압박하는 대북 제재 이행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백악관이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도록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의 청원이 제기된 후 30일 이내 10만 명이 지지 서명을 하면 백악관은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현재 315명만이 서명해 청원이 백악관에 공식 전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에 의해 발의된 대북제재 이행 강화 법안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도 미국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초강력 금융제재 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해 6월 외교위 산하 소위에 상정됐으나 이후 후속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측은 다음 달 초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원내 교섭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시청 블루룸에서 소수의 언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전반적인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소수의 커뮤니티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시정부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정책을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최대한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are very focused on, in another vein, creating a municipal ID program that will be available to all who need it, including our undocumented brothers and sisters. Nisha is going to be taking the lead on that. You'll hear more about it.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20여 개국 30여 개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신분증 발급부터 서민주택 증설 방안, 무상 유아교육 등 전반적인 주요 정책 상황을 설명하며 소수의 커뮤니티에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800만 인구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이민자는 300만 명에 이른다며 그만큼 소수의 커뮤니티는 시정부 정책 방향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뉴욕시 커뮤니티 소수의 미디어 센터가 주선했으며 각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미리 받아 선별한 뒤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KBN 뉴스 김홍기입니다. 지난 12월 착공식 후 타운의 허가를 기다리며 3개월 넘게 지연되던 KCC 한인 동포회관 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내년 3월이면 한인 사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한인 동포회관을 볼 수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린 오늘 오후 벽돌과 벽돌 사이를 잇는 인부들의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다진 흙 위로 철근을 심고 그 위에 시멘트 벽돌로 디딤돌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뉴저지 한인들의 오랜 수건인 한인 동포회관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한인들의 부푼 기대를 안고 착공식을 가진 지 석 달 만에 타운의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땅을 파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면 진짜 부엌이 어디서 어디까지 뭐를 만들고 어디다가 테이블을 놓고 하는 그 캐비넷을 어디다 달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아키텍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 한 달 전에 어프로버가 타운에서 났습니다. 아마 내년 2월 말까지는 완성이 되리라 보고요. 3월 달에는 KCC가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비용만 총 340만 달러의 예산이 들어가는 한인 동포회관은 연면적 2만 3천 스퀘어핏, 3층 건물 규모로 교실과 회의실, 도서관, 전시장 등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편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KCC는 현재 한인사회 기금 모금과 함께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공사 비용으로 30만 달러가 더 필요한 실정이어서 회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기금 모금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1일 뉴저지 테너플라이 메리엇 호텔에서 거행되는 건축 기금 모금 KCC 만찬에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이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인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공감을 표한 벨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권센터,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와 퀸즈 한인회 등 지역 한인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어제 베이사이드 소재 벨론 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노인들과 청소년들의 쉼터 공간 확보, 먹자 골목의 다리 공사로 인한 소상인 피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타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장은 한인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 등을 즐기며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언어 및 법적 장벽에 가로막힌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들의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들 한인 기관이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지원은 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벨론 의원은 각 지역구 시의원과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 등 퀸즈 커뮤니티 리더들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한인사회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가 어제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 8,000달러의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상록회 활성화와 운영 기금으로 지원된 이번 기금은 상록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어제 해켄색 소재 버겐 카운티 청사 5층에서 버겐 카운티 정부로부터 8,000달러의 기금을 수령했습니다. 상록회가 지난해 신청했다 받지 못해 재요청으로 받게 된 클레임 펀드로 지난해 재정난에 시달리던 상록회가 카운티 정부에 신청했던 것입니다. 상록회는 도노반 카운티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상록회는 올해도 카운티 정부의 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록회는 지난해 카운티 정부에 상록회 활성화 기금 15,000달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강태복 회장은 ESL 프로그램 등 명확한 사용 목적이 있는 지원금은 많이 받았지만 상록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상록회 등 한인 노인을 위한 도노반 카운티장의 배려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노반 카운티장은 올해도 상록회가 기금을 신청하면 같은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8,000달러의 기금은 상록회 활성화와 운영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들 중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팰리세이즈 파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의 퍼세이기나 패터슨보다 더 높아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사실상 연장되면서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주민의 7,275명에 해당하는 37.2%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타레저가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근 지역인 잉그루드 클립스의 보험 미가입률이 7%인 것에 비하면 펠팍은 버겐 카운티에서 건보 미가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인근 퍼세이 카운티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퍼세이기나 패터슨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퍼세이과 패터슨의 건보 미가입률은 각각 32%와 26%였습니다. 펠팍 다음으로 한인 밀집 지역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높은 타운은 레오니아로 22.6%를 기록했고 포트리는 17.5%, 리치필드는 16.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테너플라이는 12%, 클러스터와 알파인 각각 11%, 그리고 해링턴팍 8%로 북부 지역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적으로는 약 13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험이 없었고 이 중 30만 명은 불법 치료 신분으로 추정됐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한인 가운데서는 약 30%가 건강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는 더 골칫거리인데요. 운전 습관을 잘 관리해야 자동차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 보험을 2배로 올리는 주범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정보 웹사이트 인슈런스쿼츠.com이 어제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인상률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93% 오릅니다. 난폭운전도 82%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이지 않아도 차간 거리를 너무 좁혀서 운전하거나 차선을 지키지 않는 등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주의 운전은 보험료 인상률이 난폭 운전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밖에 속도 위반은 과속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20에서 30%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료 인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정보협회 마이크 베리 대변인은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과거 운전 경력을 바탕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위험이 높은 규정을 위반할수록 보험료는 더 큰 폭으로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은 30마일 이상 과속이 8에서 11점으로 가장 높고 난폭운전 5점, 정지나 보행자 양보운전 불이행은 3점 등이며 총 벌점이 12점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